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적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분 반대가 적분인 건 당연히 알고 있고, 미분식을 그냥 단순히 적분해가지고 바꿔주면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부정적분은 함수에서 함수로 갔다 갔다 하는 게 부정적분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정적분이잖아요. 정적분은 그 부정적분에서 뭔가 구간을 쪼개줘서 A에서 B까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그 함수의 아래 면적이죠. A에서 B까지. 그건 이제 정적분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앞에서 배웠던 미분식을 역으로 해주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단순히 우리가 미분 거꾸로 한 게 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니 뭔가 좀 상세하게 가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진짜 적분 얘기를 하려면은 리만 적분이란 거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A, B랑 구간에서 리만 합이에요. 먼저 얘기하는 거는 리만 합은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구적법에서 얘기하는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A에서 B까지 있으면은 걔를 N개로 쪼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N개로 쪼갠 게 그 구간 사이즈가 꼭 동일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K번째 구간 길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높이를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리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 구간 델타 XK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그냥 걔가 달라져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는 넓게 해도 문제 없어요. 리만 썸 자체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을 해가지고 더하는 게 리만 썸인데, 그럼 식 이해되시죠? F CK는 여기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여기 인터벌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걔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함수를 따라서 그릴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긋나도 우리가 택한 데가 CK는 여기 사이 어딘가에 있는 한 점이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죠. 뭐 물론 이거를 자주 쓰진 않지만 뒤에 중간값 정리해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리만 적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히 델타 XK가 0에 가까워지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구분구적법에서 적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델타가 여기 사이에서 뺀 값의 최대값인데 여기 간의 간격이겠죠? 간격이 0으로 무한히 가까워 가고 있을 때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S예요. 델타가 아니라 SN. 괜히 델타랑 헷갈리게 썼는데. 그래서 여기 S n개만큼 쪼개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 n이 여기에서 이제 무한히 작아지는 그런 거죠. n 개수는 무한해지고 그러니까 n으로 잘린 구간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리만 적분이라고 합니다. 리만 썸에서 리만 합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AB 구간에서 어떤 AB 구간에서 어떤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하면 함수가 정의가 되어야 적분이 되죠.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적분값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만 썸을 가지고 구한다라고 그냥 우리가 적분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적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리만 합을 가지고 구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성립이 되어야 되냐 라면은 입실론보다 0보다 큰 어떤 입실론들 간에 우리가 0보다 큰 델타를, 아까 앞에서 극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뭐를 구하냐면은 리만 썸이 성립이 되려면은 리만 적분이 성립이 되려면 얘는 적분값이에요.
리만 썸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한 거,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를 더해서 구한 거랑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분값이랑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에러가 나오겠죠.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한 거랑 진짜 적분이랑 유한하게 직사각형을 쪼갠 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에러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작게 해주는 델타가, 여긴 델타랑 같은 얘기예요. 델타가 항상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극한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함수값 자체가 아니라 그 에러의 값이, 우리가 에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리만 썸이랑 리만 적분 차이를. 그 에러를 무한히 작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중간에 아예 함수가 정의가 안 돼서 무한대로 있다거나 하면은 요게 정의가 안 되잖아요. 애초에 걔는 이게 여기 함수 안에서 정의가 되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리만 적분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기본 정리라고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함수 A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분을 한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B 구간 사이에 X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뭐 요래 해가지고 그냥 적분이랑 미분이랑 서로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가 위적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들고 온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고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 fx랑 알파라고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거예요. 근데 구간은 알파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x에 대해 정의 안 돼 있어요. x는 그러니까 x는 여기 안에서 부정적분 시기에 fx라고 나오겠죠. 뭔지 몰라도. 그럼 그 x에 알파에 대한 함수인 a, b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얘를 정적분인데 범위가 알파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알파로 미분을 한다면은 식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라이프니츠가 제정한, 라이프니츠가 유도를 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걔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여기에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내용이겠구나. 아래쪽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우리가 구하려던 식이죠. 우리가 구하려던 식이고, 그러면 걔를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x에 대한 정적분 식으로 먼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정적분 식에서 정적분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구간만 정해주면 되죠. 알파에 대한 함수 a, b로 정해주시면 이 식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 미분을 한다 하니 그냥 미분하면 되잖아요. 미분했어요. 미분식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냥 미분식이에요. 저희 뭐 h고 극한 더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얘 미분해주면은 얘는 그대로 뒀고 얘를 미분을 우리가 해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게 하나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라운드 알파분의 라운드 알파가 되니까 얘는 1이라서 그냥 지웠고요. 뒤에 건 그대로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분을 해주는 게 하나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하나 있고, 얘를 이제 미분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전체 식에 대한 미분이 있고 안에 있는 변수에 대해 미분해 준 게 각각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항이 생겼어요. 원래 앞에 라운드 알파분의 라운드 알파라는 게 얘한테도 붙어야 되는데 걔는 그냥 1이라 치웠고, 뒤에 것도 똑같겠죠. 여기서
이 식 전체 미분해 준 거는 당연히 있고 안에 있는 변수들도 각각 미분한 게 앞에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식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라운드 알파 오버 라운드 f라는 거가 얘랑 얘죠. 요거 두 개는 기껏 정적분으로 다시 끄집어내긴 했는데 그냥 원래 적분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뒤에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얘를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아까 x에 대해 미분, 원래 얘가 x였으니까 x에 대해 미분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되는 거고 뒤에 얘만 붙은 거죠. 뒷부분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적분을 할 때 구간이 알파에 대한 함수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앞에 x야 뭐 이제 적분 구간에 대한 문제니까 변수에 대한 거라 상관없는데 뒤에 알파라는 게 또 추가로 들어가는 함수일 때 그러니까 결국에 알파에 대해서 이 함수도 변하고 여기 적분 구간도 변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알파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은 적분을 원래 적분으로 나온 뭔가 문제를 알파에 대해 미분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보여준 게 라이프니츠 룰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쭉 따라올 때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하나의 어떤 변수로 미분을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여기 앞에 지금 여기에서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알파인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죠. 얘가 이제 튀어나오긴 하는데 걔는 1이니까 지워지는 것까지 해서 얘를 어떤 두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를 그중 하나의 변수로 미분을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전개가 된다 라는 거 먼저 여기서 보여드린 거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밑에를 쭉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 룰을 우리가 전개를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수치 적분인데요. 그러면 적분식이 사실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를 잘 식을 만져가지고 부정적분을 구해서 부정적분 식을 가지고 정적분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요즘 뭐 컴퓨터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함수들도 복잡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아까 앞에서 얘기한 리만 썸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죠. 리만 썸을 하면은 되는데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리만 썸을 하면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직사각형으로 딸지 아니면은 양 끝점을 아니까 걔를 쭉 그어서 사다리꼴을 할지 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수치적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교층이라는 거는 A랑 B라는 구간을 등간격이에요. 아까 앞에서는 간격이 달라질 수 있었고 그 중에 최대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걸로 리만 적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수치적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치 계산을 하기 제일 편한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간격이 서로 달라지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같은 간격이에요.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등간격인 n개의 소구간으로 분할을 했을 때 적분값은 실제 적분을 구할 수는 없지만 뭐랑 비슷하냐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들 다 더한 거겠죠. 가로 이거 하나 곱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구했을 때 에러가 있긴 있겠죠. 그 에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은 이 사이 A, B 구간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값의 도함수 곱하기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곱하기 B 빼기 A니까 여기 전체 거리 B 빼기 A 전체 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 H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워버렸네. 네. 전체 길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니까 얘가 따로고요. 얘가 따로인데 B 빼기 A는 여기 밑에 가로 길이에요. 그 다음에 H 곱하기 얘를 하면은 이게 H가 여기 거리잖아요. H 곱하기 탄젠트를 해주면은 요만큼 여기 Y 값이 나오거든요. 맞나?
예, 맞죠? y방 이만큼.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변위를 따면은 여기 어딘가에서는 이 기울기가 나올 거고 걔가 이제 일로 나와가지고 요 넓이를 여기 직사각형에서 뺀 거니까 이제 여기 넓이를 삼각형으로 우리가 대신한다고 하면은 얘는 h가 되는 거고 얘는 a 빼기 b가 되는 거겠죠. 그냥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이걸 이렇게 작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삼각형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크 사이는 뭐냐면은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슬로프 값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뭐 밑에 이 삼각형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네모랑 원래 여기 적분이랑 차이에서 나오는 세모 작은 거 있잖아요. 얘도 세모 하나씩 있고, 그 세모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얘의 넓이가 뭐냐면은 여긴 다 h로 똑같고, 그 다음에 슬로프도 아까 평균적으로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게 f 프라임 크 사이였잖아요. 슬로프 똑같고 요거 높이 이제 h로 우리가 다 평균적이니까 h로 놨다고 h 곱하기 슬로프죠. 얘 높이가 평균적으로 h 곱하기 슬로프의 평균 높이를 가지고 거리가 b 빼기 a니까 얘는 x 가로축, 그 다음에 얘는 세로축,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를 하니까 얘가 직사각형 규칙으로 했을 때 진짜 적분값에서 수치 적분을 한 에러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 규칙은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모로 치는 게 사각형이긴 하죠. 사다리꼴도 직사각형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서로 만나는 점이 있으면은 거기를 일자로 그어서 사다리꼴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얘가 이제 0에 진짜 무한히 가까워진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만 적분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수치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n 구간 h가 어느 정도 공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는, 진짜 0에 무한히 가깝게는 그거는 할 수는 있지만 구태여 그렇게 하진 않고 적당한 값에서 쪼갭니다. 뭐 100개든 1000개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작게 차이가 이제 발생하죠. 사다리꼴로 근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에러를 구하자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차식으로 실제로는 1차 함수까지는 사다리꼴 규칙으로 근사를 할 수 있어요. 1차 함수 한까지는. 근데 그것보다 높은 차수는, 그러니까 1차항 이상이면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했다고 했을 때는 2차, 뭐 3차 그런 거잖아요. 근데 3차부터는 뭐 값이 작아지니까 그나마 5차로 의미가 있는 게 2차 항일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가지고 fx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 식을 써놓고서는 걔를 사다리꼴 전개를 한 식이랑 테일러 급수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식으로 테일러 급수가 다항식이니까요. 다항식 적분을 해가지고 한 결과를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사다리꼴 규칙을 써가지고 수치 적분을 한 거랑 진짜 함수의 차이값의 최대가 될 거고, 여기서도 크 사이라는 거는 a랑 b 사이에서 어떤 값은 이거를 대표하는 어떤 2차 함수 슬로프 값을 갖는다 라는 의미죠. 그게 우리가 원래 옛날에 배웠을 법한 뭐죠? 중간값 정리라는 게 됩니다. 중간값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사이에 평균 기울기랑 같은 미분값을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게 중간값 정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값 정리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 사이랑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우리가 직사각형이랑 사다리꼴로 근사를 해서 수치 적분을 했는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h는
완전히 0까지는 안 갔지만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에요. 의미 있게. 그러면 작은 값의 제곱이 아무래도 더 작겠죠. 사다리꼴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치적 분을 해주면은 얘가 훨씬 더 에러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꼴 규칙을 우리가 보자면은 진짜 적분값은 진짜 적분을 우리가 수치적 분을 통해서 구하는 게 목표죠. 사다리꼴로 수치적 분을 한 거 더하기 에러가 있긴 한데 에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h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오더의 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아까 테일러 급수 전개 가지고 조금 더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세제곱항은 안 나와요. 짝수항만 나와요. 그래서 걔보다 더 오더가 큰 h의 4제곱항도 있을 텐데 h가 뭐 0에 가깝게 작아지고 있잖아요. 진짜 0까지는 안 가지만 수치적 분이라서 어쨌든 많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오더가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얘만 갖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h제곱 오더가 있는데 우리가 사다리꼴로 했을 때 n개로 구간을 쪼개지 않고 2n개로 쪼갠다면 아마 계산은 한 2배 정도 늘 거예요. 근데 그걸 쪼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값이. 그냥 2n, h 대신에 2분의 h 넣었고요. n 대신에 2n 넣은 거죠. 그렇잖아요. 구간을 2배로 쪼갰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얘를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서로 빼주면은 어차피 함수야 뭐 그냥 계산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짠하고 ah제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둘이 값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i는 실제 적분한 거니까 두 함수 우리가 사다리꼴 몇 번을 치든 원 함수의 적분 값은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원 함수의 적분 값이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으로 n개만큼 쪼갰을 때 2n개만큼 구간을 쪼갰을 때 각각 구한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산 2번 한 거죠. 사다리꼴에 대해서 계산 2번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더가 h제곱 오더 항이 날라가고 h4제곱 오더 항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 게 사다리꼴 규칙을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n이랑 2n에 대해 각각 쓴 다음에 뭐 계산 횟수가 얘는 n번이면 얘는 2n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n번 쓸 거 2n까지 했으니까 합쳐서 3n 정도 계산했죠. 한 3배 정도 많이 했는데 오더는 h제곱 나오던 게 h4제곱으로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공학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근거를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심슨 룰이라고 해서 배 형상 관련해서 정말 많이 썼는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CAD 프로그램이 잘 나와서.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점 3개 찍어 놓고 얘를 이차함수로 근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적분을 하면은 배 형상이 있을 때 배가 갖는 부피 아니면 뭐 수선면의 면적 등등을 되게 높게 정밀도 높게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심슨 규칙이었어요. 심슨 룰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 학부 때 선박 해양공학 개론이나 아니면 선박 설계 그런 거 하셨을 때 선박 계산 하셨을 때 심슨 룰 한번 배우셨을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심슨 룰이 기본적으로 사다리꼴 가지고 하고 이차함수까지 근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오더가 h 4제곱항의 오더만 에러로 남기 때문에 이게 되게 쓸만하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심슨 룰이 그냥 크게 형상이 안 변하는 데는 제곱항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이 좀 복잡하면은 3차 항까지 집어넣죠. 그래서 다항식으로 그렇게 근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에러를 찾아서 쓴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 형상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아마 심슨 룰까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번 시간엔 우선 극한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극한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극한을 정의한 걸 가지고 미분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했었죠. 뭐 미분이야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와서 많이 썼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적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도 공학적으로도 적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적분했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 부정적분 이게 그냥 적분,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는데 그걸 좀 더 제대로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앞에서 미분 정의는 사실 옛날에 많이 배웠고 연습도 해봤을 건데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근데 적분은 그것보단 좀 상대적으로 수학적으로 덜 엄밀하게 다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한 리만 적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 구조법 비슷한 거긴 한데 그거를 이제 무한히 잘게 쪼개가지고 적분으로 넘어왔어요. 리만 적분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리만 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만 적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부정 적분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치 적분을 했죠. 수치 적분을 했을 때 리만 적분에서 들여왔던 개념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구간을 무한으로 쪼개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쪼개는 수준이에요. 적당히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잘잘하게 쪼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직사각형으로 근사를 할지 사다리꼴로 근사를 할지에 대해서 에러가 많이 달라진다. 근데 직사각형으로 에러를 근사를 하면 h에 대해서 비례해서 나갔는데 사다리꼴 h 제곱에 비례하니까 오더가 한 차원 줄었어요. 그 다음에 롬베르크라고 읽어야 되나? 롬버그 적분을 썼을 때는 구간을 n개로 쪼갠 거랑 2n개로 쪼갠 거에 대해서 사다리꼴 규칙을 써가지고 적분을 따로따로 해서 서로 빼주면은 오더가 h의 4제곱으로 줄어든다.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배 설계나 계산에서 공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심슨 룰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